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바로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두 분 다 지금 차신 거죠? 네, 잘 찾습니다. 방금 막 입장을 하셨기 때문에 스튜디오에. 예. 그 수문 다 고르셨죠, 두 분 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 또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부인 여야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대선 전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2030 세대 표심 잡기에 이제 공을 들여왔던 양 후보 그리고 또 공정 이미지 구축에 특히나 이제 주력해온 윤석열 후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격이 양 후보에게 모두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 시각에서는 어느 쪽 타격이 더 클 거라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위원님. 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죠.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공정과 원칙이라는 기치를 들고 후보가 되신 분이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굉장히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수사를 했던 것을 가지고 국민이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조국 수사와 관련돼서도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검찰로서 굉장히 엄격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 알려진 일들인데 허위 이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이슈와도 그렇게 무관하지 않거든요.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가졌던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다소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오늘 다행히 그 후보가 사과를 하셨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면에 또 이제 이재명 후보 역시도 어떤 상습 도박이라든지 성매매 의혹이라든지 하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와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무엇이 더 뭐 낫다 더 그 타격이 크다 이야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뭔가 좀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 눈높이 한참 못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네, 양 후보 모두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타격이 똑같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둘 다 잘못했다고 봐요. 하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공적 영역에서 비리를 저지른 거잖아요.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고 수상 내역이나 활동 내역을 허위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네. 이재명 후보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범죄이긴 하지만 이분이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이득을 취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윤석열 후보가 오늘 사과를 하셨는데요. 사과 내용도 사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경력 기재가 정확하게 맞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력 기재가 정확히 맞지 않았던 것과 허위로 기재한 것은 명백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과조차 진정성이 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단 어제 이재명 후보는 또 바로 사과를 했고 오늘 윤석열 후보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두 후보 사과 발언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두 후보 모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만 가족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두 사람 대응 과정을 살펴보면 좀 달랐습니다. 윤 후보는 사실관계 확인 후에 제대로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이 후보는 곧바로 인정을 하고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두 사람의 대응 과정과 또 오늘 윤 후보 공식 사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족 없이 깔끔해야 가장 좋은 사과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는 그 보도가 있고 나서 4시간 후에 이렇게 사과문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며칠을 이렇게 질질 끌었어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끌었는데 또 기자에게 현실과 관행에 따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거든요. 과연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인가 의문스럽고 국민들이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후보와 어떻게든 이렇게 변명을 만들어낸 후보, 어떤 분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신 건가 라는 판단은 국민께 맡기려고 합니다. 네. 진정성이 결여된 사과였다.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사과를 안 한다고 민주당 쪽에서 계속 비판을 해오다가 사과를 하니까 이제 다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건데 이게 진정성을 의심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을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우리가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도 같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면 진짜 그런 줄 알더라.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내가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안다더라 라는 식으로 말을 좀 우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진정성으로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어떤 후보의 말을 뭐 우리가 진정성 있게 믿겠습니까? 결국 또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의혹과 관련돼서도 아들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그냥 더 이상 거기서 공격하지 않고 그냥 그 말을 믿고 넘어가기로 의혹 단계에서 넘어가기로 하고 경찰 수사는 본인이 받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과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김건희 씨 허위 의혹과 관련된 이슈는 본인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반하는 면이 있거든요. 본인이 가진 상식성을 상당히 많이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얘기를 다시 사과에 언급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성을 의심하기 전에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략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도 본인 스스로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진정성을 믿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이제 정의를 늘 이제 주장했던 윤석열 후보였는데 윤석열 후보는 바로 또 조국 전 장관 가족의 표창장 위조 그리고 입시 비리 의혹을 이제 수사했던 이제 당사자였는데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이제 관련해서 재직 증명서 이제 관련한 문서 위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된 상황이에요. 김건희 씨 의혹과 조국 전 장관의 딸 의혹 두 청년 정치인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듣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위원님. 조국 전 장관 딸 같은 경우에는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가 관여한 정황이 있고 이미 실제로 또 유죄로 계속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씨 관련돼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이었습니다. 2021년에 이제 7월 달쯤에 이재명 후보가 라디오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었냐면 후보 본인한테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결혼 전의 일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 후보 본인한테 집중을 해주는 것이 좋고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하셨었어요. 당시에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에게 의혹이 가해지니까 그 정도로 후보한테만 집중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지금 와서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윤석열 후보가 남에게 향했던 기준이 본인한테 적용됐을 때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본인한테 했던 기준은 남한테도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혼인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들, 딸, 자녀는 후견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 양육의 의무가 있고 결국 관여를 하게 되고 실제로 표창장을 어떤 조국 전 장관과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모의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임 여하를 가리는 데 있어서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후보와 그의 처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딸의 문제와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린 전의 이야기고 이것은 뭐 조국 장관이 관여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뭐 인정을 하겠지만은 저는 부인까지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분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검증이라는 것은 사실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야 하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당시 선출직에 출마하신 분도 아니었어요. 뭐 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검찰과의 마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김건희 씨가 학력도 속이고 경력도 속이고 그런 수상 내역들도 속였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데 조국 장관의 딸 같은 경우에는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그 하나 가지고 징역형까지 이렇게 1심까지 선고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과한 수사였다. 가족 전체를 이렇게 도륙낸 수사가 있었느냐라고 반문할 만큼 굉장히 강압적이고 굉장히 큰 범위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장관의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조국 장관에 관한 이런 문제는 좀 정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김건희 씨에 대한 검증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영부인은 우리나라 대통령, 국가 원수의 부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권한 그리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나가야 되는 자리도 많기 때문에 분명 이분은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 아들의 경우에는 도박 자금 출처나 성매매 의혹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직접 작성을 했다고 인정했던 게시글 내용을 보면 20대 사회초년생인 이 후보 아들이 인턴을 때려치우겠다라고 하거나 스스로 도박꾼이라고 칭하는 등 청년층 민심을 건드릴 만한 그 소재가 포함이 돼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장님. 저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인턴을 뭐 그만두겠다. 본인은 도박꾼으로 이렇게 지칭하셨잖아요. 이건 일종의 자조적인 자학이라고 봐요. 자학, 뭐 개그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청년 세대들이 더 박탈감을 가질 만한 일은 김건희 씨의 그 경력 조작 의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계속 조국의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이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공정성, 자신의 지위나 이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더 높은 곳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불공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개인이 뭐 직장에서 사퇴하니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 더 청년들에게는 와 닿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좀 전에 이제 김건희 씨 이야기는 좀 전에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이제 들었고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그 질문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네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분이 이재명 지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닌 물론 도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큰 범죄이기도 하고 네. 성매매 의혹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볼 때는 사적 영역에 대한 검증은 공적 영역보다 좀 덜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공적 영역보다 덜하다. 사적 공적 영역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면 뭐 뇌물을 주었다. 이건 공적 영역입니까? 사적 영역입니까? 그거는 뭐 판단하기 어렵죠. 공적 사적으로 어떤 지금의 문제를 나눠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는 사적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은 사실 어떤 위법이라는 면에서는 위법에는 평등이 없습니다. 불법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 사적 내용이 괜찮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재명 후보 이제 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청년층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것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사과를 했고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민주당의 대응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응천 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배우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자녀보다 배우자에 대한 검증을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배우자가 후보한테 더 관여를 했다 내지는 자녀기 때문에 후보자는 큰 책임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모호한 기준이고 예를 들면 민주당의 어떤 그 진영적 논리를 방어하는 수단 이상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자녀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크거든요. 양육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훈육의 책임도 있고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은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어떤 언론사가 특정 시기에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후보가 계속 사과를 하는 와중에 김남국 의원은 오히려 언론이 핑계를 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타이밍이. 예를 들면 불을 질러놓은 사람이 소방차 늦게 왔다고 소방차 탓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와 그 아드님의 대응 자체는 제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대응 자체는 제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련한 질문 이제 요 질문은 좀 짧게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 이제 검증,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 이야기가 쭉 이어졌는데 이번 질문도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 이제 그 코너 주간 리서치 코너를 이제 두 분 다 보셨을 텐데 후보자 그 배우자 검증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제 80.2%로 압도적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배우자 부분은 이제 그렇다고 치면 이번 이제 아들 포함해서 그 남은 이제 가족들의 이제 그 검증 문제, 그러니까 후보자 가족 검증에 대한 부분은 배우자건 아들이건 딸이건 전체 가족들은 다 똑같이 강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두 분의 생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강도를 지금보다 더 높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도 충분히 많은 공격들이 있어 왔고요. 사실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도 계속 이 가족과 관련된 공격들이 있었고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그런 공격들이 있었고 네. 이제 본선으로 들어와서 더더욱 또 본격화되는 면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뭐 하면 안 된다 내지는 절대적으로 근절하자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미 왜냐하면 사실 수많은 우리 대선 속에서 이런 가족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 실제로도 효과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낙선한 사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끊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로가 사실 지금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의적으로 후보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캠페인들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 아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도 잘못했고 국민의힘도 잘못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입장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후보자의 배우자를 검증하는 것과 그 가족을 검증하는 그 농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도. 되느냐 네. 봤을 때 저는 배우자가 우리 정치 환경에 우리 정치 상황에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20대예요. 20대고 미혼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 이분과 상의할 가능성 굉장히 낮거든요. 하지만 우리 과거를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같은 경우에는 형 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 비리로 인해서 구속이 됐었고요. 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들이 김현철 씨가 이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죠. 40대였는데 뭐 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활용했어요. 뭐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도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것은 모두 다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아직 20대고 미혼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를 검증하는 만큼의 그런 강도를 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중에 배우자가 실권을 행사해서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김영삼 대통령 아드님이 당시에 그래서 실제로 감옥에 가셨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도 아들 삼형제가 다 사실 이 범죄 의혹들이 있어가지고 처벌을 다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부 자녀들이 사고를 친 것이지 배우자가 사고를 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면 오히려 아들들에 대한 검증을 훨씬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논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검증을 잘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은 결국 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가족과 관련돼서 국민들한테 실망을 준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혹이 있다면 충분히 해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가족보다는 이 후보에게 집중하는 그런 캠페인으로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후보에게 집중한 그런 캠페인으로 가자.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듣고 오늘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배우자의 검증도 중요하고 가족의 검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배우자가 문제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임기 중에 그 배우자가 재산을 안양에 있는 땅을 숨기는 과정에 직접
미흡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든 가족이든 모두가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환경에서 20대 남성 미혼 이분에게 이렇게 철저한 검증의 잣대를 드러내는 게 우리가 도의적으로 맞나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와 굉장히 밀접하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백하게 앞으로 해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배우자 가족 검증 중에서도 배우자 검증이 더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가족보다는 후보자 중심으로 지금 대선 전국이 가야 된다. 김재섭 의원 두 분의 의견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오늘 청년 맞수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가족 관련 의혹 논란 그리고 2030 청년층의 민심 동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